1997년 7월 15일 아침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지아니 베르사체의 자택 앞. 미국에서 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주택으로도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황금색 타일로 수장이 막 돼 있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화려한데, 이 저택의 외부 계단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업무를 처리하고 밖에 나가서 커피랑 식물이나 잡지를 사서 돌아오던 베르사체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행적을 간에서 숨졌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이미 4건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이 됐던 20대 청년이었는데, 베르사체가 살해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이 사람 역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요. 베르사체를 살해한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저런 추측들이 흘러나왔죠.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들 중에서도 증성애자들이 있었는데, 피해자들 중에는 다수의 범인이랑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르사체도 범인이랑 과거에 만난 적이 있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하지만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또 계속 음모론도 나오고 추측도 나오는. 그렇게 지아니 베르사체가 50살에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요. 전 세계 130개 매장 그리고 8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는 베르사체 브랜드의 앞날이 불투명해 보였는데, 근데 그때부터 브랜드가 계속 쇠락했으면 지금처럼 셀럽 연예인들이 베르사체 계속 입고 나오는 일도 없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생전에 지아니 베르사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의 브랜드 안에다가 부활의 열쇠를 숨겨놨던 거예요. 과연 그 열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베르사체라는 브랜드는 성장했는지,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보겠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1946년 이탈리아 남부의 레지오 칼라브리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바닷가에 있는 그쪽 동네들을 가보면요, 강렬한 붉은 태양이 있고 푸른 바다가 있고 동네 곳곳에 레몬 같은 노란 과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면 어떤 원색의 색감?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고, 또 그 지역 가보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유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베르사체 디자인의 아주 화려한 원색, 그리고 메두사 로고 같은 게 그냥 나온 거 아니란 얘기죠. 아무튼 지아니 베르사체가 그런 지역에서 나고 자랐는데, 또 이분의 어머니가 옷 만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돕는 재봉사만 수십 명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사업이었나 봐요. 이러니까 지아니 베르사체는 어렸을 때부터요, 9살 차이 나는 여동생 등등에서 형제들이랑 어머니 작업장에서 놀면서 드레스도 만들고, 여동생한테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어디든지 같이 다니고, 이런 식이니까 어른이 된 베르사체가 디자이너가 된 게 어찌 보면 운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훗날 본인 역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로마식 목욕탕이나 그리스 유적들이 널려있는 곳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었을까? 굳이 밀라노 같은 패션에 본거지고 사실 이사갈 필요도 없었어. 그냥 맥대로.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를 돕던 베르사체는요,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디자이너라고 할 수는 있지만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던 1972년에는 좀 더 일감이 많은 밀라노로 이사를 가서 여러 패션 브랜드의 일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일들에서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거든요. 그러자 1978년에는 밀라노에 자신의 첫 부티크를 내고 옷을 만들게 되죠. 이번에도 여동생 도나텔라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합심을 했고요. 또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건 기본이겠지만 지금도 기업다는 여러 스타 디자이너들이 이랬듯이 베르사체 역시 전통의 어떤 부분을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아요. 처음부터 단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던 아주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고요. 과도하게 너무 많다는 평가를 들은 만큼 아주 많은 현란한 프린트를 사용하고, 지금도 베르사체 옷들 보면 그 뭔지 아니? 하나만 드렸습니다. 되게 모아게 티라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또 맨살도 엄청나게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원초적인, 원시적인 느낌을 확 살렸달까. 그래서 아르마니가 아내를 위한 옷을 만든다고 하면 베르사체는 애인을 위한 옷을 만든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너무 체면이 없이 뻔뻔스러운 디자인을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르사체는 훗날 이렇게 얘기하죠. 대상하고 저급한 취향이 따로 있을까? 퀄리티가 있고 느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독립해서 곧바로 선봉하고 또 남성복도 내놓고요. 올톤이라고 왜 갑옷 같은 얇은 금속 소재로 만든 드레스, 금속 메쉬 소재라고 해야 될까? 무게감이 있으니까 옷이 착 갈라붙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핏이 좋고 또 성적인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 뿐만 아니라 올페라나 발레 무대 디자인도 하고요. 또 무대 의상도 디자인하고, 또 옷뿐만 아니라 가구나 도자기, 쿠션 같은 것도 디자인하고 또 향수도 내놓고, 실력 있는 사진작가를 고용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당시에도 여동생 도나텔라가 사진 광고 캠페인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성공하면서 베르사체라는 이름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호기심이 자신의 영감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베르사체를 두고 이런 평가가 잇따랐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디자이너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베르사체는 자신의 실패까지 성공의 일부분으로 삼는 디자이너다. 그의 행보를 따라가는 건 디자이너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 돈도 잘 벌고 상도 받고 해외 진출까지 하고요. 그렇게 이미 그와 명성을 다 얻은 베르사체였는데요.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 호기심은 이쯤에서 그치지 않고 1989년에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주 고객보다 젊은 층을 위한 서브라인을 만들어서 여동생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라요. 패션의 본산, 프랑스 파리에 아틀리에 베르사체를 열고 오트포티르 컬렉션을 도전한 거예요. 오트포티르에 도전하면서 브랜드 로고를 메두사의 얼굴로 바꿨던 90년대 초반. 베르사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바로 베르사체가 자신의 쇼에서 슈퍼모델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90년대를 사로잡은 유행을 불러일으킨 거죠. 사실 베르사체 이전의 디자이너들은요, 모델보다는 옷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있죠. 모델 개성은 드러나지 않고 모델은 그냥 옷 입고 나와서 앞보고 걷고 또 들어가서 갈아입고 그러다가 슈가 끝나면 옷만 기억에 남는 그런 식이라고 해도 사실 여기저기 눈에 띄는 스타 모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니 베르사체는요, 당시에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모델들을 최고의 개런티를 주고 한 대 싹 모아서 쇼를 여는 거예요. 클라우디아 셰프, 신지 프로포즈, 나오미 캠벨, 린다 에반젤리스트 같은 올스타팀처럼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실제 한 대 모으고 쇼를 연구해 드신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냥 하이 걸고 막 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 런웨이에선 모델들이 그냥 말없이 그냥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풍경이었는데 이걸 깨고 이 모델들한테 한 실수했었어. 조지 마이클의 노래를 하나 부르고 당시에 베르사체의 쇼를 보고서요. 훗날 보브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베르사체가 90년대 패션계를 가득 채웠던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포착했던 그 순간 역사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 하면 어떤 이미지, 특정 모델들을 떠올리고요. 슈퍼스타 모델들이 등장하는 슈퍼모델 현상이라는 게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던 베르사체가 1993년에는 희귀암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힘들었던 투병 생활도 새로운 곳에 대한 베르사체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앤디 워홀, 리테 슈타인과 협업해서 드레스를 만드는 다음에요. 지금도 쓰이는 유명한 디자인들도 연달아 쓰여놓고 화제가 광고 캠페인도 만들고 에이튼 존 등등해서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과 협업해서 베르사체 컬렉션 쇼를 위한 전용 음악도 만들고요. 또 거꾸로 베르사체는 그 뮤지션들의 앨범 아트, 또 무대 디자인 등에도 참여했죠. 그 이후로 계속 베르사체는 뮤지션들이랑 협업이 되게 많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음악들 들어보면 아 이게 범상치 않다 필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90년대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디자이너 중에 한 사람이 베르사체라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활약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1997년 7월 그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경력 초반에는 정상에 오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정상에 와보니 또 그걸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더 많은 책을 살펴보려고 사서까지 고용하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는데 천착했던 천재가 갑자기 피살되는 거죠. 지아니 베르사체의 형제들이 브랜드를 계속 맡아서 이끌게 됐지만 사람들은 베르사체 브랜드의 앞날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베르사체 브랜드 디자인을 책임지게 된 여동생 도나텔라 역시 당시에 이렇게 말했죠. 오빠가 살해당했을 때 전 세계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 중 99%는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죠. 나도 아마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오빠는 왕이었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져버렸어. 실제로 자니 베르사체 상후에 베르사체 브랜드는 휘청거렸어요. 간혹 큰 화제가 된 디자인들이 나오긴 했지만요. 도나텔라는 마약 중독에 허덕이고 있었고요. 과거보다 호평도 훨씬 많아졌죠.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6년 동안 자신은 길을 잃었다고 회상을 해요. 실수도 많았고 또 자기가 마약 중독 상태였죠. 근데 왜 첫 부분에 자니 베르사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부활의 열쇠를 브랜드 안에 숨겨놓았다.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해요. 과연 그 열쇠가 뭐였을까? 그 열쇠는 바로 자신은 길을 잃었다고 했다. 여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였습니다. 도나텔라가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중독에서 벗어날 때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을까? 누구한테 가장 멋진 옷을 입히고 좋은 장소에 데리고 다니던 오빠의 뮤즈는 누구였을까? 오빠가 일할 때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건 더 낫네. 나도 오빠랑 지내는 시간이 좋았고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최고였네. 내가 오빠랑 매일 함께 일했고 모든 걸 좋으니 했고 오빠는 나를 위해서 향수도 만들어주고 브랜드도 만들어줬다. 아 내가 오빠의 뮤즈 그 이상이었고 내 본능에 따라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더래. 근데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막상 무대 앞에 서려고 하면 사람들이 마치 살기 어린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읽는 게 싫고 또 이걸 감추고 싶고 그래서 머리는 과거보다 더 밝게 염색하고 화장은 더 짙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본능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원래 화려한 걸 좋아하기도 했는데 오빠의 피살 이후에 이런 경향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외국 언론은 이렇게 표현해요. 도나텔라는 패션 산업을 익히는 건 트렌드가 아니라 거울을 보는 여성들의 영원한 집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더 잘 보이고 주목받고 느낌이 좋은 것, 본능적이라고 느끼는 원초적인 것들 말이야.
그렇게 도나텔라는 베르사체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오빠가 남긴 아카이브들을 살피면서요. 젊은 디자이너들과 계속 협업하고 오빠가 그랬듯이 3대 최고의 스타, 셀럽들한테 베르사체 옷을 계속 입히고 또 최고의 뮤지션들과 협업해서 더 멋진 무대를 보니까 스타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가장 화려하고 관능적인 베르사체의 영향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숨겨진 열쇠라고 표현한 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안니 베르사체가 유언장을 마련해놨었는데 거기에다가 회사 지분 절반을 물려주라고 한 게 이 여동생 도나텔라의 딸 조카였어요. 조카를 막 엄청 예뻐했었대. 우리 뭐 작은 김준님 하셨는데. 근데 지안니 베르사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조카가 11살이었는데 회사 직원 절반을 물려받게 됐죠. 그래서 막상 도나텔라 이 딸의 엄마는요. 11살짜리 애한테 무슨 이렇게 큰 부담을 주고 세상에 주목을 받게 하셔. 이건 정말 이상한 유언장이죠.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남은 가족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기도 어려웠어. 아무리 싸워봤자 한 사람이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애한테 줘놓으니까 마약 중독자였던 엄마 도나텔라가 송담보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집을 진짜 팔아버릴 수도 없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의 열쇠를 숨겨놨다는 거에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이어서 이끌어간 도나텔라는요.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던 2017년 베르사체 패션쇼에서 뜻깊은 장면들을 선보이죠. 짠. 오빠가 살아했던 슈퍼로 만들었던 모델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오빠의 상징적인 디자인들을 다시 선보인 것. 그리고 그렇게 20년 넘게 많은 업적을 남긴 도나텔라 그리고 베르사체 가족들은요. 2018년 이 회사를 지금은 카프리 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다시 마이슐포스 홀딩스로 넘깁니다. 베르사체 패밀리는 카프리 홀딩스의 주주가 됐고요. 도나텔라는 계속 베르사체 브랜드를 이끄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 팔리면서 과거에 섹시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브랜드라는 빛을 잃을 거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베르사체는 여전히 브랜드 위상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에는 최고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어요. 자, 베르사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저속하다는 선입견에 도전해서 시대를 앞서간 그리고 세계를 사로잡은 브랜드의 위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끝으로 자니 베르사체가 남겼다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트렌드에 빠지지 말라. 패션이 당신을 지배하게 놔두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당신이 입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신을 결정하라.